전병헌 의원 검찰 출두, 최경환 의원 압수수색 당하고, 자 여의도가 신종 사정 바람에 그렇죠. 떨고 있다. 사정 전국. 참 일단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 또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예. 이제 좀 약간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인데 최경환 의원은 펄쩍 뛰고 있잖아요. 내가 돈 받았으면 할복하겠다는 근데 얘기까지. 왜 동대구에서 한대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쪽에서 하는 게 좀 그래도 마음 편하신가 보죠. 왜 하여튼. 그러냐면요. 아니 그렇죠. 경산 그건 이쪽 사람인데. 전문가니까. 그 왜 그러냐면요. 예. 원래 경산의 지역구잖아요. 예. 그럼 경산에서 한다 하든지 예. 아니면 뭐 청도. 여의도 여의도에서. 뭐 광화문광장 이래도 왜 동대구냐면요. 예. 박주민으로 잘할 거예요. KTX 타고 내려가면 어디서 내립니까? 동대구요. 동대구에서 내려요. 예. 그럼 동대구는요. 이 수도권의 사람들이 대구를 모이는 심장 같은 곳이에요. 허브. 그렇죠. 허브. 대구를 강조하고 싶은 거죠. 아. 왜 대구? TK. 되면 되고 안 되면 대통령. 되고. 예. 예. 이 정치적인 의미들. 야 이거 봐. 대구야 팔아. 내가 이 대구의 이 TK의 상징과 같은 내가 박 전 대통령 끝까지 호위하던 아, 내가 그 동대구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됐어. 근데 이거 할복은 한대요 진짜로. 어? 할복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알겠어요. 이게 문제는 저번에 뭐 사실 우리 장지지는 것도 못 봤고 예. 결국 다 못 봤어요. 우리는 결국 다 못 봤는데 일단 최경환 의원은 그 정도로 지금 일단 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최경환 의원은 돈을 받은 게 밝혀지는 순간 무조건 뇌물죄예요. 이게 왜냐면 이게 왜냐면 5년이 10년이에요. 아니 그거는 1억이면은 10년이죠. 10년이네. 근데 이게 이야. 이현수 기조실장이 예. 이제 검찰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요. 2014년 10월에 1억을 들고 다른 국정원 직원과 함께 직접 전달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이제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아니 준 사람이 줬다고 무조건 다 받은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문제는 배달 사고 중간에 배달 사고라고. 문제는 이병기 원장이 진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현수 실장이 예. 나한테 와서 그 당시에 어쨌건 최경환 의원은 의원이 아니었죠. 그죠? 2014년이요. 네, 기재부 장관이었잖아요. 그렇죠. 2016년에 다시 네, 들어간 국정원 거니까. 예산 문제 때문에 좀 필요하니까 좀 갖다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병기 원장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갖다 줬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병기 원장도 동일하게 진술했어요. 시점까지. 아하. 그리고 이병기 원장이 이제 저 국정원 그 수첩에서 기록이 나왔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보도 나왔죠. 네, 그것도 예. 나왔고 일단 이제 대화가 나왔는데 배달 사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병기 원장이 이제 쐐기를 박는 거예요. 이현수 실장은 절대로 배달 사고 낼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도 검찰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이 1명, 2명 거기다 이제 아마도 그 국정원 같이 갔다는 직원도 조사를 했겠죠. 그럼 최소한 3명. 본인들도 그 돈을 인편으로 전하니까 네. 혹시의 배달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놨네요. 그렇죠. 한 명은 더 가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은 그 돈을 줬다는 사람들의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에요. 이건 짜기도 힘들어요. 이 정도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경환 의원 거기다 이제 압수수색까지 다 했잖아요. 거기서 뭔가가 좀 더 나왔으면 최경환 의원은 사실 이제 검찰 소환 피하기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이 좀 검찰에서 확보가 돼 있다면 예. 최경환 의원도 구속영장 청구 피하기 힘든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진실이 뭐 무조건 최경환 의원 받았다 이렇게 제가 단정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돌아가는 이 그 형국이 눈빛에는 확신이 넘쳐요. 아, 그래요? 예. 아, 제가 지금 잠이 아까 커피 마셔가지고 잠이 깨서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상으로는 최경환 의원이 받았다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쉽지 상황입니다. 않다. 입건은 아마 됐고요. 예. 영장을 낼라 그러면 그 내사했던 사람을 입건시킨 다음에 판사 영장을 낸 걸로 보이고 사실 말이 압수수색 오늘따라 유난히 어려워졌어요, 금방. 네네 압수수색을 하려 그러면 네. 2주 만에 김태현 변호사를 견제합니다. 예, 제가 지금 밟으려고 딱 눈빛이 왜 여기만 쳐다봐요? 진지하게 좀 예. 일단 압수수색 영장이 났다라는 거는 그만큼 혐의 사실이 인정됐다라는 겁니다. 입건이 됐다라고 하는 건 네. 무슨 뜻이에요? 입건됐다는 거는 결국은 수사가 이제 개시되고 있고 다음 단계는 구속입니다. 이제 아니 기소. 예. 구속 이후에. 다음에 기소가 되는데 그 전 단계가 이제 소환이죠. 소환을 하기 직전에 압수수색을 하는 거고요. 예. 저는 다음 주 초에 아마 소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지금 상황이면 본인의 위치가 더 중요해요. 예. 기재부 장관이에요. 기재부 장관한테 특활비를 조금 늘려달라는 내용을 부탁을 하면서 특활비를 또 준 거예요. 지금 상황 예. 구조를 보면 특수활동비를 조금 예산을 올려달라고 하면서
그 아래 특수활동비를 최경환 기재부 장관이 준 거거든요. 이런 거네요. 중국 치갖고 단무지 좀 더 주세요. 그럼 단무지를 준 거야.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특가법상의 뇌물죄가 됩니다. 이거는 뭐 특가법상의 더 뇌물죄.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대로라면 해도 지금 소환이 돼야 될 상황인데 압수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아마 소환을 하지 않을까. 다음 주 초에 소환이 될 것 같습니다. 돌발 질문. 네. 최경환 측에서 이 건 변론 좀 맡아주세요. 한번 맡겨서. 안 합니다. 왜요? 뭐 예? 뭐 그것도 변호사는 사실은 그건 없습니다. 예. 변호사는 뭐 닥치는 대로. 닥치진 않지만, 닥치는 대로 하진 않지만. 닥치고 웰런. 뭐 근데 사실 맞고 싶진 않습니다. 예. 어려울 것 같아요. 김태현 변호사가 잘할 것 같습니다. 뭐요? 예. 뭘 같은 아니 그런데 오셨다. 제가 궁금한 게 아시아투데이에 작년 7월에 뭐 롯데에 관련해서 롯데 50억 받았다 최경환 실명 거명했잖아요. 그 건은 지금 들어가면은 요거 1억만 조사나요? 아니면 그 건도 같이 조사나요?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하는 게 맞는 건데 별건 수사하지 별건 수사 않는다. 원래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제 꺼니다 보면 이것도 있네라고 할 수도 있죠. 왜냐면 네. 그 건으로 네. 전병훈 수석이 지금 그럼요.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롯데에 관련돼 롯데가 이제 최경환 당시 이제 경제부총리 전 의원과 관계는 얘기들은 뭐 시중에 많았어요. 왜냐하면 최경환 의원이 당시 이제 초이노믹스라는 말 붙을 정도로 일종 실세 중에 실세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빚내서 그렇죠. 집사라. 당정청의 삼각축이라고 뭐 청은 만약에 김기춘 실장이라던 문고리 3면방을 했을 때 예. 당과 정을 장악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최경환 의원이었습니다. 뭐 서청원 의원 보고 뭐 친박의 좌장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힘은 최경환 의원이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모든 게 쏠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고 그래서 이제 최경환 의원의 얘기가 여러 차례 나왔고 이면 이제 걸려든 건데 아니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벌 봐야죠. 받아야죠. 야. 갈 사람은 가야 돼요. 갈 사람은 가야만 하겠지만. 지난번에 이한석 무리 기자는 짓는데. 아니. 지난번에 이한석 기자는 네. 취재를 해갖고 좀 드라이하게 들렸는데 네. 안에서 같이 생활해서 그런지 아주 찰지네요 내용이. 찰지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번 찰지죠. 진짜 제가 노래도 하지 않고 갈 사람 예. 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 롯데는 몰라요? 롯데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이한석 기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한석 기자 견제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랑 되게 친해요. 그래요? 한석아 듣고 있냐? 친합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한석 기자가 지난주에 했던 분석이 맞아요. 근데 하나 더 나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한석 기자 지난주 분석이 뭐였냐면 청취자 여러분들에서 알려드리면 전병헌 수석을 내줬기 때문에 그리고 롯데는 야당 간사기 때문에 당시에 여당 로비 안 했겠냐? 여당 쪽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한석 기자 분석이었다.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논평도 안 내고 가만히 있다. 이게 이제 분석이었어요. 그거 맞습니다. 그걸 전날 맞아요. 전해갖고 제가 논평을 해줬다니까요. 네. 일종의 그거죠. 사자성어로 말하면 육참골단. 예전에 이제 조국 수석이 예전에 그 혁신위 할 때 쓴 말이잖아요. 내 거 사이 뒀으니까 네 거 뼈내놔. 적의 장수를 잡기 위해서 파장 내준 거다. 그리고 당시 이제 미방위원장도 H 의원. 홍문정. 말씀하시네. 다 하는데 뭐. 그러면 그래요. 아프리카 노동자. 그런데 거기서 하나 더 나가는 제가 시각은 뭐냐면 하나 더 나가. 자유한국당에서 조용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가 봤을 땐 자유한국당은 거의 두 개 당이나 마찬가지로 봐요. 친박 7세들, 친박 신대 입장에서 큰일 났네. 우리한테도 칼날에 다가오는 거야. 조용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지도부를 형성하고 있는 비박들, 홍준표 대표하고 그다음에 최대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김무성 전 대표 쪽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겠냐는 거죠. 일종의 차도살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경환 의원 정리 못했습니다. 의원총 이래 정리 안 돼요. 그러니까 홍준표 입장에서는 검찰에서 알아서 해주네. 이게 웬일? 손 안 대고 코 풀었어. 그럼요. 웬열? 이게 웬열이죠, 인천용 웬열. 급식체로 하면 웬열 이겁니다. 왜냐하면 봉조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업자라고 했을 때 로비 대상으로 세상 쓸데없는 게 여당 비주류예요. 여당 비주류 쓸데가 없어요. 여당 실세 주류 로비 대상 맞습니다. 오히려 야당 강경파들 로비 대상 할 수 있어요. 여당 비주류는 힘도 못 쓰고 쓸데도 없어요. 거기다가 박근혜 전 정부 시절에서는 오히려 친박의 독시가 된 시절인데 비박의 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도 그렇고 김무성 전 대표도 그렇고 비박의 로비를 받았을 가능성 빵이라고 본다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친박 실세들 막 몇 명 달려 들어간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은 적폐적 욕 먹겠죠. 지금 지지도 14, 15%인데 거기서 더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지겠어요. 차라리 이 기회에 잘라낸 거 잘라낸다라고 보면 우리가 못 잘라냈던 거 대신 그러면 이게 잘라낸다. 홍준표 대표나 김무성 전 대표 비박들 입장에서 보면 굳이 이걸 그렇게 방어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제가 갈 사람은 가야 또 하나의 하는 가능성, 가능성은 미방위원 중에서 야당 강경파로 잘 알려진 최민희 의원이 하나도 안 받았다는데 뭐. 아니 나만 빼놓고 다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저도 그 말씀하시는 걸 방송에 듣긴 들었는데
뭐 최민희는 그 정도 굉장히 자신 있게 확신에서 다 얘기하면- 조사해. 최민희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 당시 여당, 야당 다 조사해. 다 조사해. 예, 다 털어. 가. 예. 난 괜찮아라고 이건, 하는데. 이건 적폐청산이야. 아, 뭐 근데 어쨌든- 진정으로 화가 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사실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김태현 변호사 말이 일부 맞긴 한데 예. 지금 당장은 최경환이지만 이건 시작이에요. 아, 그렇죠. 전병인 시작인 거 마찬가지로 최경환도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튈 줄 모르는 상황에서 아니 근데 뭐 잘했니 못했니 할 수가 없는 거죠. 김태현 변호사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정으로 지금 열받는 그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미방위 소속 중에 열받는 의원들이 있을 거예요. 냄새도 못 맡은 의원이 있을 그렇죠.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아까 지금 여당 비주류. 여당 예. 비주류한테는 세상 로비를 할 쓸데없는 이유가 여당 아니 없죠. 그럼 그때 명단을 쭉 놓고 여당 주류 비주류 한번 언제 다음 주에 한번 분석을 분석을 해봐야겠는데. 제가 갖고 한번 오겠습니다. 그려보죠 예. 한번 다음 그래서 주에. 이 사람 얼마 근데 그 추정을 해보자 얼마씩 받았을까. 그러니까 아니, 박지원 변호사가 좀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이게 어디까지 튈지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 거다. 근데 네. 저는 아까 그 김태현 변호사 분석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비주류는 안 갔다. 비주류는 어찌 보면 웃고 있을 수도 있어요.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니까. 리쌍이요?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네.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쪽으로 돈이 흘러나왔을 가능성은 별로 없고 저쪽은 우리가 정리하려고 해도 안 됐는데 그래서 굳이 그래 지난번 야. 이한석 분석보다 한 발 더 나간 거야. 한 발 더 나간 거죠. 한 가지 더 왔네. 한 가지 더 예리해요. 왔어.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연구한 거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친박과 비박이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유가 다른 거죠. 친박은 야 이거 어디까지 갈지 아까 조금 전에 박지원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나도 먹었는데.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네. 이거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아이고, 이거 거고. 최순실 모드로 해보세요. 아이고 참 큰일 났네.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안 비슷해. 근데 비박 입장에서는 좋아할 수는 없죠. 또 대놓고. 그래도 같은 당 사람들이 지금 달려 들어가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표정 관리하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죠 지금 상황. 그리고 이거는 갈 때까지 쭉 간다. 그래서 시작이에요. 전 시작. 아, 시작. 스타트. 예, 그래서 50억 그 롯데 홈쇼핑 건도 결국은 뭐 아까 별건이 번질는지 아니라 또 다시 조사할 수밖에 없을 뭐 것이다. 번질 수도 있겠죠. 왜냐면 어차피 이게 기본적으로 재승인 로비에 관한 거라면 예. 당연히 뭐 지난주에 아마 박준 변호사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인력 보강한 얘기를 하던데 어허. 그것도 저는 옳은 지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야당의 간사한테 예를 들어서 쪽에 돈을 이제 로비를 했다고 하면 전병호는 야당 간사도 아니지 않았나? 당시 전병헌이 간사였어요. 예, 당시에 이방에. 예. 가장 마지막까지 네. 좀 반발했던 네. 반발한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3억이 갔다. 그러면 안 반발하고 처음부터 했던 사람한테는 더 많이 갔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마지막에 방송법 개정안을 이른바 전병헌법을 냈던 사람이 전병헌이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어찌 보면 우리 소위 말하는 약을 쳤다고 할 수 있는데 마지막 금액이 그거라면 최초 했던 금액은 아주 크다고 봐야 되겠죠. 최민희 의원의 분석은 이거더라고요. 이미 여당 로비는 끝났다. 끝났고. 그래갖고 이제 통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느닷없이 대표 전병이 나오니까. 아니, 대표 예. 전과 기록 2개가 나왔는데 이거 왜 뺐냐 하면서 다 로비가 끝났다고 그렇죠. 했는데 전병헌 의원이 퉁 튀어나오니까 그렇죠. 여기도 로비를 해야 거기 돼? 안 막으면 가는 거니까. 그래서 추측할 수 있는 게 최초 10억인 얘기를 있었거든요. 예. 스포츠 그 10억 e스포츠. 협조해줘라. 근데 3억으로 됐어요. 그 10억이라는 거 이건 제 추측이니까 뭐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예. 저쪽도 10억 이상이 갔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차도살인론 예. 그거를 제가 뒷받침할 수 있는 그것도 론까지 해요? 네, 뭐 론. 시진핑이에요? 네, 그러게. 당정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 홍준표 대표가 예. 부산 가서 한 얘기가 언론에 보도되는데 거기 뭐라고 했냐면 우리 당은 지금 뻘밭에 빠졌다. 그 다음 얘기 중요해요. 원래 한두 명 정도 버리고 간다. 나고자는 버리고 간다. 원래 정상적으로 뻘밭에 빠지면 동전에다 스금짝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아니 뻘밭을 빠졌고 나오자는 버리고 간다는데 어. 뚝 떨어졌고 내가 기네요. 그건 뭘까요? 그 얘기인 거죠. 버릴 사람 버린다. 그런데 이게 그 롯데 홈쇼핑이 커요. 그럼요. 아, 그렇죠. 그런 업계에서 롯데 홈쇼핑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쫙쫙 그 약치기로. 그렇죠. 예. 예. 그 롯데 홈쇼핑에 대한 명예훼손인가? 아니요. 롯데 요즘 다 드러난 일이고 아, 그래요? 그 당시 롯데 홈쇼핑은 방송법에서 만약 퇴출돼 버리면 끝이지. 끝납니다. 예. 그 엄청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 매덕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아니 근데 롯데가 방송 이 정도 명예훼손입니다. 정봉주 걸어야 되겠네. 아니요, 롯데가 볼 수 아닙니다. 있을까요? 너무 무섭습니다. 네. 자, 한미진님 정말 이번에 롯데 환골 탈퇴해야 합니다. 부산에 사는 시민인데요. 롯데에 대한 기업 이미지 최악입니다. 롯데가 부산 시민들이 막 하면서 롯데 야구단 좋아하거든요. 거기다가 그걸- 강민호까지 지금 삼성 가가지고. 그렇죠. 그거를 착각해요. 롯데 기업에 대한 환호가 아니라 자이언츠에 대한 환호죠. 자이언츠에 대한 환호. 그다음 부산 시민 자신들에 대한 환호예요. 그럼요.
착각하지 마세요. 전병헌 의원 검찰 출두, 최경환 의원 압수수색 당하고, 자 여의도가 신종 사정 바람에 그렇죠. 떨고 있다. 사정 전국. 참 일단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 또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예. 이제 좀 약간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인데 최경환 의원은 펄쩍 뛰고 있잖아요. 내가 돈 받았으면 할복하겠다는 근데 얘기까지. 왜 동대구에서 한대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쪽에서 하는 게 좀 그래도 마음 편하신가 보죠. 왜 하여튼. 그러냐면요. 아니 그렇죠. 아, 경산 그건 이쪽 사람인데. 전문가니까. 아, 왜 그러냐면요. 예. 원래 경산의 지역구잖아요. 예. 그럼 경산에서 한다 하든지 예. 아니면 뭐 여의도에서. 여의도, 뭐 광화문 광장 이래도 왜 동대구냐면요. 예. 박주민으로 잘 알 거예요. KTX 타고 내려가면 어디서 내립니까? 동대구요. 동대구에서 내려요. 예. 동대구는요. 이 예. 수도권의 사람들이 대구를 모이는 심장 같은 곳이에요. 허브. 그렇죠. 허브. 대구를 강조하고 싶은 거죠. 아. 왜 대구? TK. 되면 박근혜 되고 안 전 되면 대통령. 되고. 어. 예. 예. 이 정치적인 의미들. 야 이거 봐. 유난히 어려워졌어요 금방. 네네. 압수수색을 하려 그러면 2주 만에 김태현 변호사를 견제합니다. 예, 제가. 아, 지금 밟으려고 딱 눈빛이 예. 왜 여기만 쳐다봐요? 진지하게 좀. 예. 일단 압수수색 영장이 났다라는 거는 그만큼 혐의 사실이 인정됐다라는 있다. 겁니다. 입건이 됐다라고 하는 건 네. 무슨 뜻이에요? 입건됐다는 거는 결국은 수사가 이제 개시되고 있고 다음 단계는 구속입니다. 이제. 아니 기소. 예. 구속 이후에. 다음에 기소가 되는데 그 전 단계가 이제 소환이죠. 소환을 하기 직전에 압수수색을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초에 아마 소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지금 상황이면 본인의 위치가 더 중요해요. 예. 기재부 장관이에요. 기재부 장관한테 특활비를 조금 늘려달라는 내용을 부탁을 하면서 특활비를 또 준 거예요. 지금 상황 예. 구조를 보면 특수활동비를 조금 예산을 올려달라고 하면서 그 안에 특수활동비를 최경환 기재부 장관을 준 거거든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그렇죠. 한 명은 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은 그 돈을 줬다는 사람들의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에요. 이건 짜기도 힘들어요. 이 정도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경환 의원 거기다 이제 압수수색까지 다 했잖아요. 거기서 뭔가가 좀 더 나왔으면 최경환 의원은 사실 이제 검찰 소환 피하기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이 좀 검찰에서 확보가 돼 있다면 예. 최경환 의원도 구속영장 청구 피하기 힘든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진실이 뭐 무조건 최경환 의원 받았다 이렇게 제가 단정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돌아가는 이 그러니까 형국이 눈빛에는 확신이 넘쳐요. 아 그래요? 예. 아 제가 지금 잠이 아까 커피 마셔가지고 잠이 깨서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상으로는 최경환 의원이 받았다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쉽지 상황입니다. 않다. 입건은 아마 됐고요. 예. 영장을 낼라 그러면 그 내사했던 사람을 입건시킨 다음에 판사 영장을 낸 걸로 보이고 사실 말이 압수수색 오늘따라 그러니까 이현수 실장이 예. 나한테 와서 그 당시에 어쨌건 최경환 의원은 의원이 아니었죠. 그죠? 2014년이요. 네, 기재부 장관이었잖아요. 그렇죠. 2016년에 다시 네, 들어간 국정원 거니까. 예산 문제 때문에 좀 필요하니까 좀 갖다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병기 원장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갖다 줬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병기 원장도 동일하게 진술했어요. 시점까지. 아하. 그리고 이병기 원장이 이제 지금 쐐기- 국정원 그 수첩에서 기록이 나왔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보도가 나왔죠. 네, 그것도 예. 나왔고 일단 이제 대화가 나와야 돼. 배달 사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병기 원장이 이제 쐐기를 박는 거예요. 이현수 실장은 절대로 배달 사고 낼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도 검찰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이 1명, 2명. 거기다 이제 아마도 그 국정원 같이 갔다는 직원도 조사를 했겠죠. 그럼 최소한 3명. 본인들도 그 돈을 인편으로 전하니까 네. 혹시의 배달 사고에 대비해서 한 보험을 명은 들어야 네. 대구야 팔아. 내가 이 대구의 이 TK의 상징과 같은 내가 박 전 대통령 끝까지 호위하던 아, 내가 그 동대구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됐어. 이거 근데 할복은 한대요 진짜로. 어? 할복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알겠어요. 이게 문제는 저번에 뭐 사실 우리 장 지지는 것도 못 봤고 예. 결국 다 못 봤어요. 우리는 결국 다 못 봤는데 일단 최경환 의원은 그 정도로 지금 일단 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최경환 의원은 돈을 받은 게 밝혀지는 순간 무조건 뇌물죄예요. 이게 왜냐면 이게 왜냐면 5년이 10년이에요. 아니 그거는 1억이면은 10년이죠. 10년이네. 근데 이게 이야. 이현수 기조실장이 예. 이제 검찰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요. 2014년 10월에 1억을 들고 다른 국정원 직원과 함께 직접 전달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이제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아니 준 사람이 줬다고 무조건 다 받은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문제는 배달 사고 중간에 배달 사고라고. 문제는 이병기 원장이 진술을 했어요.